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한 뒤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허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했을까요? 오늘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충남 아산의 한 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이 남성은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 절단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고 결국 그는 한쪽 팔을 잃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산업재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스스로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 3년 10개월 동안 요양급여와 각종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모두 1억 2,23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업재해 보상뿐 아니라 여러 민간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보험금 역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가의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을 동시에 노린 대규모 보험사기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았고 2024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복역했습니다. 이후 산업재해 보상을 허위로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에는 사기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형을 살았는데 또 처벌을 받은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후에서 이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형량이 어떻게 정해졌을지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앞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돈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악용한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신체를 영구적으로 잃은 대가를 치렀고 실형까지 복역한 만큼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 보험사기와 산재, 제도의 신뢰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실제로 일터에서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악의적인 범죄가 반복될 경우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근로자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고 심사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허위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와 허위산재 신청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위해 자신의 신체까지 이용한 극단적인 범죄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남게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이슈와 중요한 뉴스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